네, 저는 정론위원회 참여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다른 여러 사항들은 이제 지적을 거의 하신 것 같은데요. 저는 이 시민공론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, 앞으로도 이 부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은 그 전문가 수준에서 무슨 정치적 견제, 상호 견제라든지 또 전문성 확보라고 하는 것들, 또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다수결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이제 정책을 수립하자 하는 것이 이제 취지의 가장 핵심인데요. 저는 여기에 참여하면서 그 독일의 1976년인가 그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연상했습니다. 극좌파 극우파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집중적인 공론을 통해서, 집약적 공론을 통해서 정치 교육에, 시민 교육에 중요한 원칙 3가지를 도출했는데, 정말 무릎을 칠 일이고, 우리도 그런 정도의 뭔가 원칙에 다가가게 되면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소득을 이제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.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뭐 교사의 생각을 강압하지 않는다, 또 논쟁을 있는 대로 드러낸다, 또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만든다, 뭐 이런 이제 극히 평범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원칙을 합의해서 그래서 사회적 협약으로 만들어 내었다고 하는 사실. 저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제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. 이런 걸 상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아니었습니다. 정문위 운영은 다수 의견을 가진 그룹에 의해서 의제가 독과점되고 또 정보도 폐쇄적으로 나누어졌습니다. 그래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좀 끙끙거리고 고민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걸 쉽게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합의를 향해서 가자고 모였는데 이건 뭐 까탈스럽게 이것저것 문제 제기만 초장부터 해서 되느냐라고 해서 참고 이제 있었는데, 결국은 이제 뭐 방아쇠가 하나 당겨졌습니다. 그게 이제 위원장 짬짬이 사건이라고 우리 고민정 의원이 별명을 붙이셨는데, 이런 겁니다. 각 그 워킹 작업 그룹의 분과가 4개 있었는데, 그 4개의 분과장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함께 공유하지 아니하고 다수 의견 그룹이 다 차지했습니다. 그런데 그 분과장이 갖는 역할이 뭐 제도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의지와 정보를 독점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, 이제 그 구조 속에서 그 짬짬이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. 그래서 뭐 미수에 그치기도 했고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다거나 혹은 또 개인적인 일탈이라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사실은 그 범죄적 행위라고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,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그 일의 진상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. 그 당사자가 자진해서 사퇴서 내고 이유를 불문하고 묻지 아니하고 사표 수리하고 일 끝나고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. 단 한마디 설명을 한 바가 없습니다. 이런 것이 갖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고, 이 위원회가 가지는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 비밀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. 이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자료를 유출했다고 하는 뭐 색출 작업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이제 호도하는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말 웃기는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건이 터졌을 때 미봉하고 또 무마하고 호도하는 이런 것들이 국교의 본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이거
어떻게 뜯어고쳐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구석구석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나쳐 가는 일도 많습니다. 예를 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. 근데 그 여론조사의 설문지 설계에 5점 척도를 써서 조사를 합니다. 대체 4점 척도가 아니라 5점 척도를 쓸 경우는 대개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호도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. 테크닉입니다. 물론 이제 그거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교육 현장의 교육 문제가 갖는 현실의 절박함, 간절함, 처절함 이런 것들이 이제 호도되고 미봉되는 것이죠. 이제 그런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큰 이제 의사결정의 구조라든지 모든 것들이 합의제 기구로서의 그 본질을 망각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여론조사도 했고 뭐 국민참여위원회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대답을 통해서 사회적 공론을 뭐 배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.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구성원들이 갖는 느낌, 태도, 평가 이런 것들을 산술적으로 합한 것일 뿐입니다. 공론조사는 여론조사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. 본질을 찾아가는데. 그래서 여론조사가 그 공론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고 또 참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하겠다는 공청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공청회라는 것은 안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않습니까? 대개 이제 입법 공청회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인데 우리는 처음 문제를 발견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것부터 사회적 공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청회가 또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국교위가 좀 제대로 가기 위해서 그 핵심적 가치인 사회적 합의를 시민 공론을 통해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 구조에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위원장이 좀 마음대로 저렇게 이제 넘치고 가는 과정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들 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 과정은 일단 스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. 그 대신에 이제 하나의 좀 우리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제 행정부에서 저게 도저히 안 됩니다. 그 체질로도 안 되고 구조도 안 되고 제도적으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국회가 이 시민 공론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여야에 또 혹은 다수당, 소수당까지 포함하는 마음 맞는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국회 교육위원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가는 일련의 그 시민공론 과정, 사회적 합의 과정을 한번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